행정사와 행정사법, 행정사기본법상 행정원칙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이란 뭡니까? 행정에 관한 고유한 공법입니다. 행정주체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공법이다. 이렇게 행정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작용에 관한 법, 행정구제에 관한 법이 행정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는 5천여 국가법령 중에 4,600여 가지 행정법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600여 가지 행정법을 행정기본법으로 총칙적 규범이 2021년 9월 24일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법의 원칙, 또 행정기본법상 원칙을 통합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행정법의 원칙에서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법률 우위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을 명문화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 위반 금지는 할 수 없다. 헌법에 합치돼서 모든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 헌법 37조 107조에 규정된 헌법의 합치 원칙입니다. 그리고 헌법 구조의 평등의 원칙을 또 행정법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함적 이유 없이 국민 차별 금지를 할 수가 없다. 헌법 11조 2항이 규정되어 있죠. 함적 이유라는 건 예를 들면 남녀 간의 특별한 어떤 이유, 예를 들면 병역 의무를 남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여자는 기본 지원제로 한다든가 이런 걸, 또 연령에서 약간 차등을 둔다든가 이런 건 우리가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행정청의 자기 구속의 원칙, 행정청은 동일 사항에 대하여서는 동일한 결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비례의 원칙 제10조 공익사회, 공익과 사익에 이런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것이죠. 또 성실 의무, 권한남용 금지 원칙이 제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뢰보호의 원칙 제12조에 규정이 됐죠. 그리고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제13조, 여기는 행정작용과 관련 없는 의무 부과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든다면 건축허가 시에 다른 토지를 기부 체납을 하도록 부관으로 정한다든가 이래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행정행위란 뭡니까?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합니다. 공권력 발동행위로서의 단독행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법의 특징이다. 이것이 민법의 단독행위나 계약, 법률, 합동행위가 있는 민법의 법률행위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행정행위 특수성 어떤 거냐? 법에 적합해야 되고 법 적합성, 공정성, 또 내용 실현이 담보되는 실효성, 또 불가정력, 불가변력, 또 행정행위의 구제제도가 있는 확정성, 이런 제도의 특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행정구제제도는 행정쟁송제도가 있는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담당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죠. 여기서 바로 행정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심판 대리권, 이것은 법상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와 손실보상제도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손해전보제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이 되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해를 받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것이죠. 다만 헌법 23조에 국가의 적법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실을 받았을 때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죠. 특히 토지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법령, 책무 효과는 어떤 것이냐? 바로 행정기본법은 40개조 부칙 7조로
2021년 9월 24일 법률 17,979호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1장의 총칙은 행정기본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 공통적 사항을 규정하고, 따라서 2장 이하를 해석 적용할 때는 1장을 준수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의 목적, 행정기본법의 목적이죠. 이 부분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권익보호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제정 기대 효과로는 법치행정의 완성 및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적극 행정을 구현했다. 또 4차 산업혁명 및 규제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됐다. 행정법 체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이것이 기대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입법활동은 어떤 것이 있느냐. 38조 행정청의 입법활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 그러니까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해서 이하 행정의 입법활동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입법활동이라는 것은 이러한 입법활동을 할 때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입법활동의 절차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입법활동을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행정청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행사법을 만들 때는 행정안전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돼요. 법제처와도 의견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은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40조의 법령 해석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법령 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와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죠. 이 용어에서는 주로 이제 법령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법령이라고 그러죠. 특히 법률에는 헌법과 법률, 명령이 있죠. 법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감사원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1항 또는 2항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칙 기본법상 또 이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용어의 정의에서 그 법령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잘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책무, 행정청의 책무가 뭐냐. 행정청이라는 것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국가 지방자치 자치단체 기관을 의미하죠.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의미합니다. 국민 주권주의 원칙에서 볼 때 근원적인 행정주체는 국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현실에서 국민 모두가 행정주체로서 행정을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와 공무수탁, 사인이 행정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제3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적극의 행정의 추진, 4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창조적 변동력으로서 적극 행정을 구현해야 됩니다. 또 5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이 일반법으로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또 특별법이 우선이 적용되죠. 또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칙을 잘 아시면 또 우리 행정행위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행정작용. 어떤 행정작용이 있느냐. 행정작용에는 처분, 공법상 계약, 부관의 인허가, 의제 이런 것들 있죠. 행정처분이란 뭡니까? 행정처분은 공권력 행사, 거부, 이에 준한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적용 기준은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급해서 적용될 수 없다는 거죠. 행정처분도.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헌법 제10조 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재 처분이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는 세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 500만 원이 세법에서 200만 원으로 감소된 경우는 자동적으로 200만 원이 적용되죠. 그때는 세법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국민에게 유익이 갈 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 이용해서 행정처분, AI 차량 이동 명령, AI가 차량 이동 명령을 한다든가 CCTV로 과속을 단속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처분이 되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제고에 부합 행정주체 간, 국가와 공공단체, 도로관리에 합의를 한다든가 또 행정주체와 사인 간 합의로 계약, 또 행정청의 인간 수탁기관과 합의 계약을 한다든가 일반법, 행정주체 상호, 사무위탁을 한다든가 공익사업과 관련해 손실보상 협의를 한다든가 이것은 벌써 공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관도 원래는 민법의 부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부관이란 뭡니까? 행정처분이 재량이 있는 경우에 조건이나 기한, 부담, 체력권 유보를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된 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승인, 도로 조명 허가 의제까지 이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재건축을 승인할 때 도로 조명을 인허가하는 것을 의제로 하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행정작용의 두 번째로서 행정상 강제가 있죠.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상 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예를 들면 불법 건축물 미철거 시에 행정청이 대신해서 철거하는 거죠.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의무 불이행 시 금전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 이행강제금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죠. 직접 강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강제징수. 예를 들면 국세 등 납부하지 않을 때 강제로 징수하는 것. 또 즉시 강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폐쇄 필요시 경찰관이 즉시 폐쇄한다든가 앞에 폭발물이 있다 했을 때 경찰관이 즉시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 폐쇄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 재심사 행정기본법 36조 37조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이 있을 때 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죠.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있을 때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행정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심판의 이의신청은 또 이제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따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임의적 행정심판 절차주의가 있고 필요적 행정심판 절차주의가 있죠.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되는 경우, 법에 규정된 특별법에 규정이 됐다든가 음주운전 면허 정지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되죠.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징금, 신고 수리. 과징금이라는 뭡니까? 행정법령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겁니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 같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죠.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률에 신고로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청이 반드시 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리해야 그 법률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행정사와 행정쟁송, 행정심판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쟁송은 행정사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기관,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하고 있고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에 관해서, 행정소송에 관해서도 또 쟁송에 관해서 알아야 앞으로 행정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런 반드시 이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는 제도죠. 그러나 이제 행정심판 항고소송의 경우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법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상 공무원의 징계라든가 토지수용 재개발, 노동위원회 재개발, 각종 세법상의 처분이라든가 음주운전 등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아시고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대리권, 그런데 행정사업법에는 아직까지 행정심판 대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에는 행정사는 위원회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리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심판법 18조 3항에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에 대리권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행정사협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이 있죠. 행정청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효확인심판은 행정청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인허가 신청했는데 허가를 안 해줬다.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서 안 해줬다 했을 때 그 위법 사실이나 그런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의무이행 심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또 취소 무효 확인, 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 기관 소송, 민중 소송 등이 행정소송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또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죠.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청구인적격.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또 행정청의 직권 상급 행정청의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어떤 인허가, 기타 영업정지 처분 이런 걸 당했을 때 그것을 바로
상급관청에 행정심판에다가 행정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허 청구인 적격에는 행정심판법 제13조 1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소심판의 경우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이제 청구인 적격자가 되는 거죠. 무효 확인 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청이 거부 처분 또는 부작용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심판서 작성할 때는 당사자 적격, 청구 기간 등 이런 걸 유의해서 만약에 청구 기간이 곧 가까웠을 때는 행정심판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우리가 참조를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구 취지는 뭐 소장 쓰는 거랑 다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국가소송수행 담당관으로서 이런 소장도 써내보고 이제 가서 변론도 하도록 이렇게 그런 돼 있어서 법이 직접 이제 소장도 내보고 했습니다만, 청구 취지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이를 취소한다 이렇게 되죠.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몇 개월, 3개월, 뭐 6개월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 취지는 간단하게 쓰는 거죠. 또 피청구인이 2022년 몇 월 며칠 청구인에 대하여 한 귀하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은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만 청구 원인은 몇 가지 쓰는 것이 있어요. 사실관계, 또 입법부당성, 이런 것들을 잘 주장해야 됩니다. 사실관계라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뭐 영업정지 처분을 어느 구청으로 받았다 한다든가 이런 사실관계만 쓰면 되죠. 법률관계, 이걸 이제 잘 써야 됩니다. 위법부당성, 위법부당한 게 있느냐,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것이 있느냐, 이런 걸 잘 아까 행정기본법상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보면서 잘 이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처분청의 위법부당성이 있느냐,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느냐, 제재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분석 제시해야 됩니다. 또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에 근거했느냐. 다만 행정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성도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권력남용이 되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다 조사해 봐야죠. 행정소송에서는 반드시 법적인 문제 중심으로 해결합니다만, 행정심판에서는 부당성, 위법 부당성까지 이제 행정심판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원인을 쓰도록. 비례 원칙, 행정자기구석의 원칙. 비례 원칙은 뭡니까? 예를 들면 토지보상 업무할 때 국가가 공익적인 도로를 개통하느라고 공익에는 상당히 많은 이익을 받는데 그 주변 토지 수용할 때는 토지 보상을 조금 했다 이거죠. 그럼 그건 비례 원칙이 위반된 것이죠. 행정자기구속의 원칙,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구속을 받는다, 동일한 행정사항에 대해서. 또 신뢰보호 원칙, 반드시 그동안 신뢰를 주었느냐, 부당 결부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도 잘 봐서 써야 된다는 것이 이제 행정심판서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사 자격제도의 변화 및 행정사법 윤리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정사 제도는 1906년 경시정령 52호로 대사업 규제 규칙으로 제정 공포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가 있는 한 행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뭐 삼국시대 나름대로 국가가 있었으니까 행정도 있을 수가 있었고, 또 고려시대, 또 이제 조선시대, 조선조 뭐 이렇게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역은 우리가 행정사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대사업 규제 규칙이 나올 때로부터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또 행정사법 제정 공포가 61년도에 돼 가지고 행정서사회의 허가 및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됐고요.
또 75년 12월 30일 행정사법 개정으로 이제 대한행정사회가 설립 허가가 났습니다. 1995년은 행정사법을 현행 행정사법으로 개정을 했고 2011년 3월 23일 날 행정사법 개정이 38조 부칙 7조로 개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 대한행정사회를 대한행정사회표로 변경해서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고 행정사법 시행 제1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실시해서 8개 협회로 이제 협회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행 행정사법 2021년 6월 10일자 현행 행정사법 개정이 시행됨으로 해서 8개 협회가 대한행정사회로 통합 설립하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행정사 제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사 제도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한번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행정사 법인 설립 3명 이상 구성으로 행정사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새로 개정된 행정사법에서 일본에도 가보니까 460여 개 정도 450여 개 정도 이상 이 법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법인 지금 각 자격사단체들이 다 법인이 있잖아요. 변호사도 로펌, 세무사도 세무법인, 뭐 회계사 회계법인 다 있습니다. 행정사 법인제도가 이제 명실공히 설립이 됐다. 또 대한행사회로 설립됐고 행정사 회원은 의무 가입하도록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법 26조에 규정이 됐죠. 또 행정사도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 관련 업무는 수임을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행령 21조 2항에 규정이 됐습니다. 또 행정사 연수교육 2년마다 16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연수교육에서는 또 직업윤리를 강의하고 있는데 행정사 법령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또 행정사 종류는 일반 행정사, 종전은 기술 행정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회사 행정사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행정사, 회사 행정사, 번역 행정사. 또 시험 면제 요건이 이제 좀 달라졌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업무 신고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도록 또 법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사법의 법사위를 거쳐서 행정사법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이 2021년 6월 1일 통과돼서 6월 10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규칙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 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법 시행령에서는 행정사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공무원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의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퇴직 후 1년 동안은 수임을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사법 2조 1항 5호에 따른 업무, 인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은 수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6월 10일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나왔죠. 21조 2의 수임 제한, 1년 동안 수임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동안 수임 제한에 관한 기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행정사법 개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행정사법 그 주요 내용을 말씀을 잠시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 주요 내용에는 뭐 목적과 이제 업무부터 시작되는데 이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잠시 쉬셨다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